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가 내일 마무리됩니다. 두 후보는 일부 전주시장 후보들의 지지와 협력 선언 사실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전북경찰청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지구대장으로부터 인격 모독성 발언에 시달려왔다고 폭로했습니다. 해당 경찰관들은 경찰청에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 성대한 막을 올렸습니다. 다음 달 7일까지 열흘 동안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 주목할 만한 현장 행사와 관객들이 즐길 만한 프로그램 등을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민주당 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당원과 유권자가 밀집한 전주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김관영, 안호영, 김관영 두 후보 간 신경전도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오후 6시까지 전북도지사 결선 투표를 진행한 뒤에 최종 후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는 우범기, 조지훈, 유창희 등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 후보들이 안 후보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공식 선언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김관영 경선 후보는 이를 두고 안호영 후보가 전주시장 경선 후보들의 입장을 왜곡해 여론몰이를 하려 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전주시장 후보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낸다면 표심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심각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호영 후보는 김관영 후보도 우범기 후보와 연대하는 듯한 문자를 발송해 우 후보가 부인하는 소동이 있었다며 보도자료에는 조지훈, 우범기 두 후보와 직접 대화한 내용을 가감없이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사실입니다. 제가 직접 그 조지훈 후보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해서 그 경선 캠프도 저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전라북도 발전과 전주시 번영을 위해서 서로 잘 협력을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습니다. 우범기 후보와 조지훈 후보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특정 도지사 경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힌 적이 없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안호영, 김관영 경선 후보 모두 상대적으로 많은 유권자와 권리당원이 밀집한 전주에 견고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양측 지지자들 외에 중도 성향의 일반 유권자들 수도 전주에서 가장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전주를 전략적인 요충지로 보고 남은 것은 비당원 유권자들일 테고 그런 측면에서 도시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 같고요. 민주당 중앙당은 내일 오후 6시까지 권리당원과 안심번호 선거인단 득표율을 각각 반반씩 합산한 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를 전북도지사 후보로 공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전북경찰청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지구대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경찰관들은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경찰청에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군산경찰서 소속의 한 지구대입니다. 이 지구대에서 일하는 경찰들은 상사인 지구대장에게 반복적으로 인격 모독성 발언을 들었다고 호소합니다. 업무 처리를 놓고 의견을 달리했던 직원에 대해 중징계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내가 다 물어봤다고 과장들 8명한테 아주 나쁜 건데? 너는 중징계로든 항명이라고 그때 참았어요. 근데 또 야간 됐는데 또 다른 팀이 14명 있어요. 또 그 얘기를 그대로 똑같이 하더라고요. 아주 여기 건방이라고 해요. 몸이 안 좋아 급히 병가를 신청한 또 다른 직원을 향해서도 모욕적인 말을 냈다고 증언합니다. 소리가 어딨어. 발령 나도 내가 상대 지휘관한테 내가 죽여버리라고 내가 인수인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응? 그래서 막 팀장 너는 출장 내 빨리 병원 갔나 확인해 아니면 집에 가보라고. 이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선을 넘었어요. 지난해 초 해당 지구대장이 부임한 뒤 계속된 폭언을 견딜 수 없었던 직원들은 직장 내 갑질을 밝혀달라며 경찰청에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이거 정신과 한번 가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출근해야 돼 말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거야.
경정급 간부인 해당 지구대장은 최근 병가를 신청한 뒤 출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집에 가 계세요? 얼마나 병가를 내셨어요? 취재진은 지구대장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할 말이 없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감찰 요청을 받은 경찰청은 인권보호 담당관이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전북경찰청은 조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남성이 30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했다는 주장 어제 전해드렸죠. 익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취재진이 현장을 가보니 소축사업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의 통장 고작 9만 원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소 70여 마리를 키우는 축사 한쪽에 컨테이너가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40대 지적장애인 A씨가 30년 가까이 일하며 살았던 곳. A씨 가족이 제공한 사진을 보면 발 디딜 틈 없이 집기들이 쌓여 있고 이부자리도 너저분합니다. 냉난방 시설도 없는 데다 유통기한이 3년을 넘은 음식도 발견됩니다. 정리도 뭐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먹을 것도 없고 한 3년, 4년 된 냉장고 안에 보면 그런 우리 즉석식품도 있고. A씨는 10대였던 1992년 어려웠던 가정 환경 탓에 진학을 포기하고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30년이 지난 현재 통장에는 9만 2천 원만 남았습니다. 가까운 곳에 가족도 친구도 없어 오로지 일만 했는데 농장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행정같이 뭐 이렇게 다른 거는 거의 못 받았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알아서 하겠다. 그 말만 하고. 또 생계비와 장애 수당 등 다달이 80만 원 넘는 지원금을 받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써보지 못했습니다. 뒤늦게 A씨의 상황을 알게 된 가족은 통장 입출금 내역에서 수차례 출금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 농장 주인에게 따져 물었는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이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 돈은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다 써서 쓰고 명절 때 2번씩 자기가 7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줬다. A씨가 지난 10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은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1억 6천여만 원 상당. A씨와 가족들은 농장주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임금 체불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취재진은 이와 관련해 농장주의 반론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네, 독립예술영화의 진수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부터 열흘 동안 펼쳐집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 축제로 치러질 예정인데요. 개막식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오정현 기자, 지난 두 차례 영화제와는 분위기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봄날의 영화 산책, 시네마 여행 이렇게 불리던 전주국제영화제가 그 명성을 3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지난 두 차례 영화제와 달리 이번엔 영화 팬들이 이곳 현장에 직접 산책이나 여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레드카펫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의 환호도 또 이렇게 상영 시간표에 나붙은 매진이란 글자도 참 오랜만입니다. 앞서 영화제 집행위가 완전한 축제로의 부활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마스크 쓴 모습을 빼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과 축제 분위기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인데요. 축제로 부활을 했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궁금한 게 어떤 작품과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지 가장 궁금한데요. 네, 개막식이 끝나면서 개막작 애프터 양이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화제를 모은 드라마 파친코의 연출을 맡으면서 이름을 알린 코고나다 감독의 작품인데 이 작품을 시작으로 오늘부터 열흘 동안 모두 50여 개 나라의 영화 200여 편이 19개 스크린에 걸립니다. 특히 하루 만에 전석이 매진된 보일링 포인트와 남은희 주연의 룸쉐어링이 기대작으로 꼽힙니다. 또 이창동 감독 특별전도 큰 관심을 모읍니다.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 감독의 유명 작품과 신작 단편 영화도 공개됩니다. 부산행을 연출한 연상호 감독은 올해의 프로그래머로 관객과 만납니다. 지금까지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이 열린 전주돔에서 KBS 뉴스 오정현입니다.
문화K, 오늘은 전주국제영화제가 열리는 전주 영화의 거리로 나왔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 57개 나라의 독립예술영화들이 이곳에서 관객들과 만나는데요. 전진수 전주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드디어 23회 전주국제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팬데믹 이전 수준만큼 영화제를 부활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방역 상황과 영화제 준비 어떻게 하셨나요? 올해는 드디어 이제 100% 관객들을 모시고 온전한 예전과 같은 영화제를 개최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흥분되고 기쁜 마음으로 영화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방역 기준이 계속 변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늘 긴장을 놓지 않고 그동안 해왔던 노하우들을 잘 살려서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화제가 축제성을 회복한다는 소식에 관객들의 기대가 큰데요. 주목할 만한 현장 행사와 또 관객들이 즐길 만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죠. 4월 30일과 5월 1일 주말이죠. 그리고 5월 5일 공휴일 이렇게 3일에 걸쳐서는 전주 시네마타운과 함께 하는 전주 시민을 위한 상영회가 또 열리게 됩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5월 5일과 6일에는 바로 이 전주돔에서 이제 음악 콘서트도 열리게 됩니다. 10cm라든지 김필 씨, 또 선우정아 씨 같은 실력 있는 뮤지션들이 나오는 공연이라 또 저도 많이 기대가 되네요. 올해 영화제에서는 57개 나라의 독립예술영화 217편이 선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좀 많이 늘었는데요. 올해 영화제에 참여한 작품들의 좀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주국제영화제가 늘 지지해오고 응원해왔던 독립영화 그리고 또 대한영화들에 대한 주목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창동 감독님의 회고전이라든지 올해 프로그래머 연상호 감독님 편, 또 최근에 해외 영화제에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데 신수원 감독님의 오마주, 신수원 그리고 한국 여성 감독들이라는 특별전을 통해서 더 다양한 영화들을 만날 수 있고 국제 경쟁 부분만 살펴보더라도 10편의 이제 경쟁작들이 출품이 됐는데 그중에 6편이 여성 감독님들의 작품이세요. 그리고 이제는 세계적으로 봐도 더 이상 여성 감독이라는 표현조차 쓰기가 좀 머뭇거려질 정도로 이제 많은 그 여성 감독님들이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올해 영화제는 또 영화제 상징인 전주 영화의 거리에 있는 이곳 전주돔뿐만 아니라 축제의 장이 좀 넓어진다고요. 네네. 어디서 어떤 좀 행사들을 만나볼 수 있나요? 우선 팔복예술공장에서 백필름, 백포스터 행사가 올해도 열리게 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사진 찍으러 젊은 분들이 특히 많이 가시는 곳인데 저도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팔복예술공장뿐 아니라 말씀드렸던 남부시장 하늘공원이라든지 또 올해는 이제 혁신도시 이쪽도 저희가 새롭게 골목상영 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더 다가서는 시민들께 다가서는 영화제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영화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7주년 원불교 대각개교절 기념식이 오늘 익산 중앙총부와 국내외 700여 개 교당에서 열렸습니다. 원불교 최고 지도자인 전산 종법사는 코로나19와 산불 등으로 아픔을 겪는 이들이 많다며 세상과 서로를 위한 기도를 통해 힘든 시기를 극복하자고 밝혔습니다. 대각개교절은 원불교 교조인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큰 깨달음으로 종단을 창시한 날입니다. 대종사님께서 깨달으신 그 진리의 빛이 세상에 가득해서 이 세상 모든 투쟁,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하루속히 소멸되고 천호성, 장서궁, 정성홍 등 이른바 호남권 민주진보교육감 후보들은 오늘 광주 YMCA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특권 경쟁 교육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호남권 지방대 등록금 폐지와 입시 취업에서 지역인재 전형 확대, 호남정신의 계승과 발전, 기후위기 공동실천, 호남권 진로종합센터 운영과 예산권 반영을 비롯한 학교 자체 완성 등 6대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이어진 진보교육감의 교육혁신 성과를 계승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진정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교육체제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어진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 교육과정 도입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환경 교과 수업을 의무화하고 외부 전문 강사를 배치해 환경 생태 중심 학교를 운영하는 한편 권역별 수소 학교를 시범 전환하고 수소 에너지 특성화고도 설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해 태양광과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고 학생과 가정, 주민이 함께하는 마을별 생태환경 체험교실 등을 운영해 학교 숲과 텃밭 등 체험 중심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공성 강화 전북 네트워크는 오늘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후보자 토론회에서 동료 폭행 의혹을 부인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서거석 예비후보는 당장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후보 측은 사실 무근임을 거듭 강조하며 앞으로 정책 대결이 아닌 비방을 일삼을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는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장 군수 후보들의 출마 선언과 정책, 공약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승호 전 남원시장이 이번 남원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후보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윤 전 시장은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공정 과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정원율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주민자치회 확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등 시민 중심의 자치분권 모델 구축을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이명택 익산시장 예비후보는 토종 씨앗센터를 건립해 종자주권, 식량주권 기반을 익산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당 권익현 부안군수 예비후보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100만 원까지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민주당 완주군수 후보로 추천된 구경석 후보의 상습 도박 논란에 대해 국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지인과 어울려 몇 차례 카드놀이를 한 것일 뿐 상습 도박이 아니라고 거듭 부인했습니다. 또 악의적인 여론몰이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 후보와 경선에 참여한 두세훈, 유희태, 이돈승 후보는 국 후보의 상습 도박 논란은 공천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개입 논란이 경선 결과에 왜곡을 일으켰는지 중앙당 재심위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범기 후보가 경선에 탈락할 경우 임정엽 전 군수를 도울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해당 행위라며 이 또한 중앙당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범기 후보는 조지훈 예비후보가 억지 트집에 가까운 이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한 것은 당원과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전라북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전주시 시의원 선거구가 1개 늘면서 지역구 의원 1명이 증원이 되고 군산시 등 13개 시군의원 정수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확대를 요구해온 정의당과 진보당 전북도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민주당의 선거구 쪼개기가 다시 자행됐다며 정치개혁에 역행하는 꼼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 전북교육청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코로나19와 관련한 학사 운영 파행에 책임을 지고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퇴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이달 초부터 천막 농성과 지부장 단식 투쟁 등을 벌이며 수업 전담 대체, 강사 확충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한 5대 과제를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이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아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현재 한시적인 기간제 교사를 채용 중이고 보결 수업 수당을 추경 편성하는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성실하게 협의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익산과 전주에서 군경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을 조사합니다. 해당 사건은 조모 씨 등 2명이 좌익단체 가입과 활동을 이유로 지난 1950년 7월부터 10월 사이 군경에 의해 희생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건입니다. 위원회는 앞서 진실로 규명된 사건과 개연성이 있어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으로 판단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전북연구원이 발표한 다른 지역의 주택가격이 전북 주택가격에 주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보면 대전의 주택 시세 변화가 전북 주택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상으로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